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인식 과정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저의 발표하고 이인숙 선생 발표는 일단 유인물을 좀 대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아무리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더라도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좀 있고 또 서로 의문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끌고 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에 쌓였는지 조금 감이 왔습니다. 감이 왔는데 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은 조선 왕조실록부터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에 가면은 기자 이만 한사군 평양이 어떻게 이게 세트화가 됐는지 그 설명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참고해 보시면 그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조선 건국을 할 때 건국 공신들 있죠. 건국 공신들이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 성리학은 어쨌든 주자라는 그 거목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공자라는 사람은 은말 3년에 그 기자, 미자 뭐 이런 그 비관 이런 사람들 칭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시 됐고 그 기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공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는 성리학자들로서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조선에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건국 공신들은 비켜갈 수가 없는 그런 그 맥락이 있었죠.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영조 때 기자에 관한 사당, 기자묘를 그 서울 도서관에 설치해야 된다고 전국 유생들이 상소를 합니다. 그때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정조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자에 관한 얘기를 조선 도성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기자가 중요했지만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는 기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실과 건국 세력들 신하들 간에 이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기자에 대한 얘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내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서울시내에서 기자 관련 사당이나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바로 왕실에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지금부터 300년 전에 또 한 번 우리 역사 찾기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평양 낙랑 기자 문제가 지금처럼 똑같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 300년 전에 똑같이 논쟁이 벌어지는 300년 후에도 지금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계속되는데 제가 참고를 쭉 자료를 중국 사료, 한국 사료 쭉 정리를 해봤더니 조선 건국 세력들이 자기들이 건국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가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글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 자료적 논문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꼭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좋은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소속 밝혀주시고요. 예, 성함이랑. 저도 뭐 교수지가 퇴직하고 전 경제학과인데 역사에 관심 있어서 왔고 송범모. 예, 이름은 송범모고요. 저도 뭐 대학 교수 좀 하다 퇴직했는데 경제학과입니다. 근데 역사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역사는 주어진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장소 가면 그거 같고 B 가면 막 같고 또 어디 가면 또 상고사 여러 군데 다니는데 오늘 이 관점이 한국사의 국정교과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정통성과 주체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상대로 질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구팀한테 말씀하세요? 이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 그러면 제가 연구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주신 국정교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분은 저희 연구원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교과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까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역사를 연구하는 건 사실을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나눠서 쓰거든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진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엮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 진실이 되면 역사는 문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사료에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그대로 꺼내놔서 밝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정교과서 집필이나 그분들의 어떤 그 의도랑은 저희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현태입니다. 가끔씩 제가 중국 일을 하기 때문에 중국 친구들과 많이 만났는데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평양의 위치 비정인데 중국 과학자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 평양을 평양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특히 폐수 위치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공통 인식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고구려 초기 도읍 중에서 아까 초기 제일 처음 도읍한 데가 졸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오녀산성을 갖다가 초기 도읍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려 연구는 북한에서도 많이 연구를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대사와 관련해 가지고 천문학자, 지리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이런 여러 학제 간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데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언어학자라든지 인류학자라든지 이런 더 많은 폭넓은 연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집중을 하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 특정 부분 발표자한테 질문이 있는 건가요? 그거를 좀 앞으로 질문하실 때 특정 부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답변받기 훨씬 쉽거든요.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확정된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없으나 아까 남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양성이 요양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폐수가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런 개연성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폐수를 딱 집어서 여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졸본 얘기 가는데 임창경 교수님께서 짧게 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짧게 해주십시오. 예. 졸본 얘기는 일단 북한의 이제 관점은 예, 북한의 관점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의 초기 연구자들은 북한의 이제 신처 선생 관점에 따른 서술이 사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또 고구려를 개성한다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건국되어 가지고 고구려 역사를 개성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약간 관점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명왕릉이 사실 지금 현재 북한 평양에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북한이 고구려를 개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조선을 개성한다, 고조선을 개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군릉을 만들고 동명왕릉을 만들고 또 북한 지금의 현재 평양을 북한 평양과 자기들의 수도와 연관시키는 이런 관점은 사실은 우리 역사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중국의 학자들의 평양 연구는 중국의 학자들은 우리 고구려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의 기간이 짧죠. 사실 1920년대, 30년대 그쪽에서는 고구려 역사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무렵을 전후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연구가 일제 강점기 때 쓴 일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인용하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 지금의 동북공정의 관점처럼 이런 관점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렇게 서술돼 와서 사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졸본에 대한 관점은 현재로서는 가장 명확한 것은 우리가 김부식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기록에 의한 그 유치 비정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져야 된다. 다른 그 학자들의 새로운 문헌 근거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고구려 첫 돕은 졸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학계에서는 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되셨나요? 예, 참고로 제가 조금만 그 중국학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요. 중국 학자들은 그걸 연구해서 그들이 연구 결과를 쓰는 게 아니고 한국 연구 결과와 일본 연구 그 결과를 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계속 주장을 하면 중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니네가 그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8년 해본 경험이고 지금도 중국 사람이랑 접촉하면서 얻는 경험입니다. 제가 중국 시안에서 예. 시안 대학에서 강의하게 그 부분을 그 나중에 그 문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 학자들이 고구려 연구하는 그 굉장히 우리보다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제 김원호입니다. 저는 뭐 개인이고 학 쪽으로는 전혀 관계는 없이 있는데 고대사에서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 여기 하고 몇 번 참석도 하고 했는데 세 분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세 분 좀 다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시연 교수님 계십니까? 네. 그 분하고 그다음에 윤수록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남희연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따로 할까요? 한꺼번에 질문을 참고로 이렇게 짧게 해주시죠. 네. 그럼 먼저 이제 박시현 교수님께 이제 거기 김유신 장군은 이제 평양 소정방 나왔을 경우에 이제 지금 평양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유신이 그 소정방한테 이제 식량을 공급했을 때는 평양으로만 나옵니다. 평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양성으로 나오는 게 평양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평양하고 평양성, 장안성을 했을 경우에 이게 동일 지역으로 보시는지 또 따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이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화 지역에 대해서 요택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좀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의 요양을 요동성으로 주로 해갖고 요택 지역을 지금 뭐 요중하고 흑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고구려 평양성 보면은 현재 요양이 고구려의 도성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요동성이 현재 위치로 간주하고 있는 요양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순수한 개인적인 차원 지리학적으로만 이제 연구를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복지대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갖고는 그게 평양성이 요동성하고 바뀌었을 경우에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택 범위도 달라지져야 되느냐 안 하는 그런 견해가 좀 묻고 싶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압록의 위치에 대해 갖고 이제 현재 유화를 이제 압록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남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압록서라는 것은 원래 이제 마자수하고 이제 염산수가 합쳐져 갖고 압록서라고 그러는데 현재 유화를 압록서라고 해버리면은 순수한 요수로 나오는 요수는 어디라고 보실 거냐면 압록수를 요하라고 봤을 경우에 그것이 마자수가 요하신지 그 다음에 연단수가 요한지 그걸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신 게 평양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평양성인가 아니면 장화성인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기록상에서 평양성이냐 아니면은 그 평안함 때 천도했던 장안성이냐는 사실은 구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록에 남아있는 일단 현재 그것을 현재의 평양을 여기 나온 평양이라고 간주를 할 경우에도 정확하게
그 당분의 포위 상태가 사실 기록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장안석 그 보통 추측을 할 때는 그 어떤 설 중에 하나는 영교소문이 광유 때를 공격했던 부대는 그 평양서 그 산성에 있었던 병력이 동원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진짜 드릴 수 있는 설명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잠깐만. 거기 말 길에 좀 톤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일단 끝내시고 시간 잡고 열어. 제가 말씀드릴 게 여택의 범위가 그 평양의 위치가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는 질문하고 아까 모용항의 그 고구려 공격 때 그 남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고구려 수도가 바뀌면 또 이거 위치가 달라지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택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해안선 변화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또 역사서에 나오는 그런 지명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인데 이게 고구려의 수도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으로 가던 그런 루트를 제가 남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니까 이 수도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여택을 걷는 그 방법인데 북로, 남로가 일단 역사서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수도하고 반드시 연관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명은 저 윤순옥 교수님이 연구하신 거는 순수한 과학적이죠. 이과적인 자연지리적인 연구를 하셨고 역사적인 건 제가 이제 그 담당인데요. 지금 요양 쪽으로 평양이 비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동성도 서쪽으로 비정이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윤순옥 교수님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연구를 두 곳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택이라는 것이 지금도 조양에서 의주 있죠. 저 금주에서 조금 그 금성까지 넘어갈 때 요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낮은 곳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윤순옥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2년 동안 한 곳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했던 그 부분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 연구를 대입을 하시면 앞으로 두 군데를 더 하면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당연히 요동성은 지금의 요하 서쪽으로 옮겨가야 아니면 요하 북연으로 가든지 어쨌든 지금 요양 이서쪽에 있어야 되는 건 요양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나라하고 수나라 그 진군도 똑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그 고구려 역사의 그 문제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연히 같은 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동성으로 진로하고 지역하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여기서 토론을 하면 안 되니까 질문에다 답이고. 자 그럼 그다음에 남위원님 답해 주실래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요하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요하는 요나라 때 생긴 말입니다. 요나라 때 생긴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요나라 이전에는 다른 물길이 있었죠. 그래서 고대 요하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의 요하를 지금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구려 그러니까 요나라 이전의 요소 고구려 이전의 요소는 분명히 지금 요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지금 요하와는 전혀 다른 어느 쪽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하라는 수명이 요나라 때 요나라의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떤 강림이 있었는지는 오늘 남윤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하하고 요나라 요하하고 요나라 이전의 요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으시는 분이시네요. 자, 다른 질문, 예. 지금 아니, 일어서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예, 김봉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상고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참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연구하신 발표하신 게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현재 강단사학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 여화가 고려 시대의 여화가 지금 현재 여화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연구하시는 팀에서 생각하는 여화하고 그리고 그 여동성은 어디고 여택은 어딘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구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풀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발표한 거는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잠정된 결과인데 이 정도 결과들은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거를 발표한 거고 아직 연구해야 될 그런 그 대상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무슨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잡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연구된 건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선생님께 질문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해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마치시고 지금 이제 그 순서가 여기 스태프들은 발표자분만 나눠주시고 이렇게 이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표자하고 스태프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내년 연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에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주시고요. 또 좋은 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